didn't need much. You took my breath with the words you said. We didn't need much. We didn't need much. Electrocute me, baby. Electrocute me, baby. Electrocute me, baby. Electrocute me. 자,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 이 차는 혼다의 어코드 1.5 터보인데요. 혼다에서는 공식적으로 어코드 터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L 터보가 있는데 그 차는 어코드 터보 스포츠라고 부르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코드 하이브리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신형 어코드를 내놓으면서 세 종류 차를 출시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배기량이 적고 가장 연비는 하이브리드가 더 좋죠. 뭐 그런 차예요. 이 차는 1.5L 가솔린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터보 엔진을 탑재했는데 기존의 2.4 자연흡기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194마력의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1.5L 엔진 하면은 소형차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은 없었고요. 가속 충분했고요. 다만 이 변속기가 이 차는 CVT, 그러니까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반면에 다른 차들 2.0 터보하고 하이브리드에는 10단의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서 혼다의 새로운 기술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차에는 약간 그런 것들이 빠지면서 좀 노멀한 느낌의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이 차는 3,640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상품성을 갖고 있고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아주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찾아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의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 13.9km/L인데요. 이 정도면은 이 1.5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연비 중에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연비를 기록하면서 이 차는 3종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이 돼서 통행료나 주차비 같은 걸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그다지 이렇게 중형 세단에서 받기는 힘든 일이었는데 혹은 최근 디젤 세단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 차는 그런 것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됐습니다. 이 차의 전면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기존의 차들하고 거의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길게 들어간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여기에 은색을 집어넣으면서 혼다의 디자인을 다 이런 비슷한 형태로 가져가고 있죠. 최근에 나온 오디세이 같은 차들 혹은 혼다의 파일럿 같은 차들도 다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225, 50, 17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미쉐린의 에너지 세이버라는 연비를 위한 타이어를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굉장히 세게 달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타이어지만 그래도 연료 효율을 위해서 효율적인 운전을 하기에는 이것만큼 좋은 타이어가 없네요. 이 차의 옆모습 디자인은 완전히 새로운 것과 조금 더 오래된 것과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이 앞모습에 보면은 길게 뻗은 보닛, 이거는 뒷바퀴 굴림차에서 주로 보여주던 것인데 이 차에 적용이 돼 있고요. 반면에 이 사이드 미러가 문짝에 붙은 경우는 요즘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좀 이렇게 문짝에 더 아래쪽에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위쪽 패널에 붙여서 좀 차이를 두고 있네요. 그리고 이 루프 라인이 쭉 내려오다가 여기 트렁크까지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렇게 이어지면서 완만하게 쭉 떨어지는 트렁크 라인은 패스트백이라고 부르죠. 요즘 좀 더 스포티한 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혼다 어코드의 라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말고 혼다 시빅 역시 이런 식의 라인 디자인을 갖고 있었는데요. 좀 더 날렵하고 좀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좀 더 젊은 층들에게 이 중형 세단을 어필하기 위한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뒷모습은 굉장히 혼다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귿자로 들어오는 이 테일램프, 이거는 전형적인 혼다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혼다들은 밤에 보면 거의 똑같은 이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트렁크 라인에도 불구하고 실내 속의 트렁크 공간은 꽤 넓은 편이고요. 뒷모습은 약간 무던한 듯 덤덤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잘 달리는 젊은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네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은 저희 촬영 장비가 조금 들어있는데 이게 굉장히 깊은, 이렇게 손 뻗어서 끝이 안 닿을 정도로 꽤 깊은 공간을 만들어서 갖고 있고요. 이 안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데들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진 않았네요. 이 차는 그래도 대중적으로 타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의 운전석은 기존에 저희가 리뷰했었던 2.0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거의 동일하게 생겼어요.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바로 기어 레버에 있습니다. 이 기어 레버가 기존에는 10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면서 버튼식의 기어 레버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던 그것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솟아올라서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지 어색하지 않은, 이렇게 잡으면 살짝 뭔가 옹색하고 어색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PRND, 혼다의 그 4개밖에 없고요. 예전에 PRND S까지 혼다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S를 여기에 스포트 모드 버튼으로 빼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다의 키는 다른 데서 보여줬던 그 키죠. 되게 투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세련된 모습은 아니라서. 네, 아무튼 이런 키가 들어있고요. 실내를 앉아보면은 제 키에 맞춰서 지금 앉은 상태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의자가 내려가고 있어요. 옛날 일본 차들이 약간 껑충하게 이렇게 앉은 느낌이었다면은 이 차는 바닥까지 쭉 내려가는 느낌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도어가 이렇게 높게 올라오면서 제 어깨 높이까지 거의 올라오는 이런 시트 포지션으로도 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팔을 이렇게 걸치려면은 살짝 위로 올려야 돼서 이렇게 이런 높이까지도 할 수 있겠고요. 같은 상황에서 헤드룸을 살펴보면 제가 딱 편하게 앉은, 뒤로 기대고 앉은 상태에서는 약 한 이 정도니까 한 3, 4cm 정도 여유가 생기는 공간이 있어서 꽤 쾌적한 공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어 레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하이브리드나 2.0 터보, 그러니까 어코드 터보 스포츠 그 모델하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진 않네요. 자, 이제 뒷좌석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중형 세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뒷좌석 공간도 뭐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키가 182인데요. 이 키에 맞춰서 앞좌석을 세팅한 다음에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바짝 당겨서 앉으면은 주먹이 2개 이상 들어가는 넓은 무릎 공간이 생기네요. 그리고 조금 늘어져서 앉았을 때도 무릎이 닿지 않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기고요. 헤드룸 역시 늘어져서 앉았을 때는 주먹 하나 들어가는 정도, 바짝 앉아도 머리가 닿을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좌석 시트를 굉장히 아래로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트의 어깨 부분 그리고 머리 부분이 굉장히 내려가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좀 좋아지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뒷좌석 시트에는 그다지 많은 기능은 없는데 이 1.5 터보 모델에도 뒷좌석에 열선 시트를 갖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송풍구 정도가 에어컨 나오게, 이렇게 바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죽들의 마감은 글쎄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가죽 느낌은 아니지만 뭐 실용적으로 디자인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이 뒷좌석 중앙에 보면은 암레스트가 있는데요. 여기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컵홀더 2개가 딱 있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뭐가 들어있지 않고요. 여기 뭐 별다른 기능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유아용 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는 여기에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양쪽에 만들어서 2개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뒷좌석 헤드룸은 패스트백 형태이긴 하지만 의외로 또 넓은 공간을 갖고 있어서 뒷좌석 탑승자들에게도 꽤 만족스러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 여기 남한산성 근처에 주차장에 와서 잠시 촬영을 했는데요. 이곳에 보니까 뭐 아까 소울 위장막차 이런 것도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출시가 임박했나? 어쨌건 저희는 지금 어코드 터보를 만나보러 왔는데 이 차 이제부터 운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고요. 여기 코너가 많은데 지금 주행을 해본 결과로는 이런 코너 구간보다는 좀 더
쉽게 이렇게 직선으로 뚫린 길 혹은 경사가 높지 않은 이런 길들을 아주 편하게 달릴 수 있는 반면에 이 CVT 변속기가 이런 코너길, 언덕길 이런 데서는 약간 좀 굼뜬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 차는 그게 뭐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미친 차라고 표현했었던 2.0 터보, 그러니까 어코드 터보 스포츠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밋밋한 움직임일 뿐이지, 기존에 나왔던 중형 세단들, 이전 세대의 어코드 2.4 이런 모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날렵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운전하기에 아주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자, 이제 시승을 하러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다 있는 기능들인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넣으면은 무선 충전이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놔두면은 파란색 램프가 녹색 램프가 빨간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충전을 시작하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가 충전을 하는 동안은 다른 용도로 쓰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조 상태로 놔야 되는데 액정이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뭔가 잡동사니, 열쇠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열쇠 요즘은 안 가지고 다니죠. 어쨌건 그런 상황이고요. 이 차의 내비게이션은 여기 이렇게 맵 누르면 되는데 한글화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한글화를 굉장히 잘해서 이제는 새로 다른 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차 내비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보면은 전화기, 블루투스 오디오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할 수 있어서 전화에 여기 충전을 하면서 무선으로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디자인들은 최근에 혼다 신형에서 다 볼 수 있는 동일한 디자인들이죠. 그리고 여기 스포트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은 이제 주행 모드가 조금 바뀌는데, 계기판에 보면은 터보 압력도 보여주는 게 있어서 생각보다 좀 더 재밌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터보 상태, 이게 스포츠 상태에서 놓으면은 오른쪽 여기에 터보 압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뭐 아주 강력한 그런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0.5에서 1.5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요.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0에서 뭐 아래로 내려가거나 조금 올라가거나 하는 정도인데, 가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4천 rpm까지 쓴다라고 치면은 좀 위로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디자인이 혼다가 굉장히 예전에 좀 나쁘게 말해서 허접하다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세련돼진 모양이고요. 근데 이 역시도 굉장히 절약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이 모양이 바뀌는 요 왼쪽 부분은 디지털 LCD로 사용을 했고, 요 오른쪽은 그냥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여기는 냉각수, 그 다음에 저쪽에는 주유량을 보여주고 있고, 스포트 모드에서는 옆에가 빨간색, 노멀 모드에서는 파란색으로, 흰색으로, 네,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그다지 큰 돈 들이지 않고 꽤 이쁜 효과를 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스티어링 휠 보면은 여기에 버튼들이 있는데 2.0 터보, 그러니까 어코드 터보 스포츠 모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 말하는 멍텅구리 버튼들이 있죠. 여기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관련된 기능들인데 이 트림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혼다 센싱이라고 부르는 앞에 전방 추돌 경보, 그 다음에 좌우측에 차량 접근하는 걸 알려주는 기능들이 좀 빠져서 옵션이 좀 빠지면서 이 차는 엔진도 작고 저렴한 차가 됐습니다. 통화를 위한 기능들, 오디오 기능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살펴보면은 여기도 역시나 별게 없어요. 트립 컨트롤하는 버튼이 여기 와 있고, 이 밝기 조절하는 버튼이 레버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그 다음에 저 밑에는 트렁크 관련 버튼이 있고, 나머지는 뭐 아주 평범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실내 이런 거는 진짜 나무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단단한 소리를 내면서 그다지 막 이렇게 고급스럽다, 비싸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힘든데, 요 부분들, 여기는 신형이죠. 여기하고 요 밑에 이런 데들은 일부 신형이 있고,
아주 오래된 것 같은 이 혼다의 이 그래픽, 이 디자인들은 여기에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룸미러는 하이패스 기능 없고요. 그런 거 없고 그냥 뒤에 눈부심 방지하는 기능 정도만 들어있는데, 혼다 센싱도 없는데 이렇게 박스는 크게 일단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런 박스들이 있으면서 조금 블랙박스 같은 거를 달기에 좀 지장을 준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주행을 해보러 출발을 하겠습니다. 일단 노멀 모드에서 출발을 할게요. 이 변속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마치 그 캠블럭이 드리프트 할 때 이렇게 쫙쫙 당기는 그 주차 브레이크처럼 생기기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한 손, 두 손이 넘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 변속기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주행을 시작하면은 저희가 지금 에어컨을 켜놨기 때문에 약간의 바람 소리, 소음 같은 게 있긴 한데 매우 조용해요. 기본적으로 그다지 시끄럽지 않은 타이어에 굉장히 조용한 정숙한, 이런 정숙성이 강조된 이런 느낌의 엔진이고요. 이 터보 엔진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렇게 시끄럽다 이런 느낌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철 같은 데서도 제가 바로 직전에 타던 차가 이제 뭐 SUV, 시승한 차가 SUV여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이 어코드는 글쎄요, 약간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좀 너무 그 2.0 터보, 그러니까 어코드 터보 스포츠, 지금 제가 한 10번쯤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혼다에서 1.5 터보, 2.0 터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코드 터보 스포츠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좀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이 어코드 터보 스포츠의 그 미친 듯한 달리기 성능하고는 조금 완전히 다른 평범한 차가 바로 이 어코드 터보입니다. 기존의 2.4L 엔진을 대체하면서 연비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세금도 절약할 수 있죠. 2.4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크니까요. 순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다운사이징 추세가 그다지 어색하지도 않고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전에 보면은 포드의 에코부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형 엔진을 대형 SUV에까지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봤었으니까 굉장히 뭐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어 레버가 단순하게 돼 있는 대신에 옆에 패들 시프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이 CVT인데 일종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치 킥다운 하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내리막에 가다 보면 엔진 브레이크도 이렇게 잡히고요. 엔진 회전수도 이렇게 듀얼 클러치처럼 탁탁 이렇게 바뀌진 않지만 천천히 쑥쑥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패들 시프트들에 다 있는 기능인데, 이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매뉴얼 변속에서 자동 변속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 수동 3단 내려갔다가 플러스를 누르고 있으면은 다시 자동 변속 모드로 딱 바뀌게 되죠. 한 2초 정도 눌러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차분하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차의 성격이 약간 바뀌게 되죠. 앞에 계기판 모습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뀌었고요. 엔진 회전수가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변속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속을 하면은 약간의 소리, 엔진 소리도 나긴 하는데 소형 엔진에서 그다지 뭐 웅장한 소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 남한산성 쪽에 올라오면서 그렇게 뭐 와일드하게 운전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앞차 간격 유지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정도로 운전을 해봤는데, 뭐 시원시원하게 고개 올라오고 코너 치고 나갈 수 있었고요. 대신에 지금 뭐 도로 여건상 저희가 시승하는 조건이 막 서킷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달려보는 그런 기회는 뭐 찾기가 힘들었네요. 그리고 뭐 일종의 조그만 코너들에서 좀 느끼기에는 이 타이어의 접지력이 에너지 세이빙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강력한 그립을 가지고 코너를 뭐 치고 나가는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거는 맞겠고요. 대신에 이 차체는 2.0 터보 하이브리드, 거기서 다 같이 사용을 하는 차체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주행에도 잘 버틸 수 있게 만든 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언덕길에서 CVT 변속기 되게 재밌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언덕을 막 올라가면서도 변속은 조금씩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배를 타고 가는 느낌? 보트? 그런 것처럼 꾸준히 가속을 하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 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아까 36도 막 이렇게 또 올라갔는데 저희가 시승기를 좀 촬영을 했는데 여기 에어컨을 켜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얗게 맺히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잠깐 이제 시승기를 정리하고 밥을 먹으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끝. 자, 오늘도 시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블루투스, 핸드폰에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 무선 충전에 넣었을 때 음악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다시 무선 충전을 시작하고요. 저는 이제 주행을 하러 가겠습니다. 시속 20km가 넘으니까 문을 자동으로 잠궈줬고요. 이제 아주 가뿐하게 이렇게 쑥쑥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약간의 산길 같은 이런 좁은 코너길을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1.5 CVT로 이렇게 달리는데 전혀 뭐 힘이 딸린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이게 가솔린인데도 나름 뭐 다른 차들 있죠. 국산차 중에 르노 삼성의 1.5 디젤이라던가 뭐 그런 차들처럼 이렇게 펀치력이 팡 하고 나오진 않지만 그거보단 약해도 그래도 꽤 괜찮은 힘이 나오고 있어요. 승차감에서는 전혀 오히려 더 승차감은 좋은 것 같고 막 달려나가는 그런 차의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을 하다 느낀 건데 이 핸들링이 이따 아마 세워서 이렇게 돌려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크게 회전을 하질 않네요. 아마 이 약간의 느낌은 가변 스티어링 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많이 꺾지 않아도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가는 느낌이었고요. 유턴할 때는 많이 꺾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약간 이 유턴 회전 반경이 꽤 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차가 휠 베이스가 아무래도 이제 2800을 넘기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2775의 그 룰을 지키고 있던 일본 3사의 중형 세단들이 이제는 다 탈바꿈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도요타의 캠리가 그거를 깨고 나왔고요. 이 혼다의 어코드 역시 그거를 바꾸고 나왔습니다. 닛산 알티마 역시 이제 조만간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기대를 좀 해봐야겠어요. 이런 요철을 지나는 느낌은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부드럽게 툭 넘어서 툭 지나가는 느낌이긴 한데 그 요철의 느낌 그리고 바닥의 재질 아스팔트냐 시멘트냐 혹은 뭐 다른 돌이 깔려 있느냐 이런 거를 아주 그냥 그대로 느끼게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상당히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느낌이 오다 보니까 그런 아주 고급 세단의 그런 느낌하고는 좀 다르죠. 굉장히 솔직한 세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주 솔직하게 도로 반응을 전해주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대신에 그것들이 이렇게 차체를 통해서 진동이 온다거나 뭐 떨리다거나 기분이 나쁘다거나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묵직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이 차 되게 단단하고 좀 신뢰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의 진동 그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스티어링 휠은 조금 굵은 편이고요. 전부 다 가죽으로 둘러쌌는데 이 스티치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스포티한 느낌을 표방하는 이 혼다의 어코드가 이런 핸들링을 갖게 했다는 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중형 세단인 만큼 이거는 또 너무 작거나 그렇게도 만들지 않았고 적당한 크기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방향 지시등 소리는 되게 익숙하고 오래된 그런 것들이죠. 뭐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귀뚜라미 소리 막 이런 걸로 설정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뭐 혼다가 그런 거를 하진 않고요. 뭐 기술이 없어서는 절대 아니겠죠. 근데 이런 필요한 데다가 돈을 몰아서 쓰고 필요 없는
뭐 그냥 둬도 괜찮은 것들, 이런 거는 그냥 잘 두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살짝 어색한 건 이 기어봉 길인데요. 이게 꽤 길어요. 이렇게 긴 기어봉, 네, 좀 독특하고요. 그리고 작고 얇고 긴 이런 스타일이에요. 실내 버튼들은 특별히 리뷰할 게 없고요. 여기 열선이 있고 통풍 시트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외부 내기순환 모드가 여기에 있는데 오토를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내기순환이 되더라고요. 아마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기도 하겠죠. 그리고 양쪽의 온도를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고, 가운데 이 다이얼로는 에어컨의 세기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버튼들만 여기에 놔뒀고, 나머지는 여기에 이 내비게이션 화면에다가 넣었습니다. 여기 설정해 보면은 의외로 꽤 많은 거를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것들 요즘 어지간한 차에선 다 되는 기능들인 거라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혼다 어코드는 굉장히 미국에서 내구성 이런 것들로 유명한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는 맛은 이런 잔잔한 기능들의 재미, 뭐의 업그레이드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타도 질리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기존의 어코드 하이브리드하고 이 터보 스포츠, 그러니까 2.0 터보를 탔을 때도 느꼈던 건데, 굉장히 낮고 잘 달리는 느낌,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직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 느낌이에요. 이대로 달리는 거는 진짜 예전에 한 10년 전에 독일차의 느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를 고속주행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100km 이상, 뭐 120km 이상 고속주행을 이번에 2차 가지고는 하지 못했는데, 기존의 2.0 터보나 혹은 하이브리드 가지고 달려봤을 때는 고속주행 성능이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뭐 날씨가 너무 좋아서 현재 온도는 33도라고 나오고요. 이 차는 3,799km를 탄 차입니다. 여기에 있는 집 모양 홈 버튼을 누르면은 엔진 회전계, 가는 거리, 연비, 평균 속도, 시간 이런 것들을 왼쪽 그래픽으로 보여주는데요. 제가 이 차에 418km를 달린 연비는 평균 10.5km/L로 나왔네요. 1.5니까 좀 더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CVT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뭐 평범한 수준에서 이 정도면 제 입장에서는 꽤 괜찮다고 보는 건데, 글쎄요, 디젤 차를 타시던 분들 혹은 하이브리드라고 비교하면은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10.5는 굉장히 전 훌륭한 수치 같아요. 주행 상황이 평균 속도는 26km/h 였고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을 달린 거예요. 26km 정도면은 거기다가 30시간 동안 이걸 달렸네요. 이 정도 기록이면은 연비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왼쪽에서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게 꽤 유용한데, 일단 기본 모드는 엔진 회전계로 되어 있습니다. 출발을 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꾸준히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CVT 운전하는 방법은 RPM을 적절히 유지하게 계속 꾸준히 압력을 줘서 밟고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800, 1700 이렇게 밟고 있는데 CVT 변속기가 변속을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RPM이 조금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변속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언덕길에서도 1700 이 정도에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국민대 앞에 북악터널을 들어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꾸준히 밟아서 쭉 가는 느낌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10단의 자동 변속기 이런 거 굉장히 다단화돼서 이렇게 변속하는 느낌 잘 모를 정도로 계속 이어가 주는데, 그런 느낌도 좋지만 그냥 편하게 운전한다 하면은 이 CVT 느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닛산의 알티마에서도 이런 CVT 변속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CVT를 사용하는 차들이 의외로 많이 늘어났어요. SUV들까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특히 일본 차들의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효율도 좋고 오히려 이게 변속의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승차감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생기더라고요. 이 차는 열심히 달리기보다는 이 훌륭한 차체를 갖고
아주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패밀리 세단으로는 오히려 이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혼다 코리아는 이 차 1.5 터보를 먼저 출시를 했죠. 그리고 미디어 시승 행사도 1.5 터보를 따로 시승 행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2.0 터보를 시승 행사를 해서 아주 강력한 달리기 성능을 한번 보여줬고, 그 다음에 2.0 하이브리드로 효율도 좋다 이런 걸 한번 강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1.5 터보를 탁 내놓으면서 진짜 잘 팔릴 차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닐까 라고 추정도 하게 됩니다. 이 어코드가 꽤 판매량이 좋았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하고 그 엔진 트림별 비율을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어쨌거나 이 어코드는 혼다 코리아를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혼다 어코드 타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그 2.0 터보, 그러니까 혼다 어코드 터보 스포츠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 모델들하고 완전히 또 다른 모델이에요. 오히려 주행 감각은 CVT 미션 때문에 그런지 닛산 알티마 이런 차들하고 약간 비슷했고요. 기존의 혼다 어코드, 그러니까 2.0 터보 같은 차들은 아주 젊은 사람들이 액티브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였다면은 이 차는 굉장히 편하게 패밀리 세단으로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네요. 좀 더 연세가 있다거나 아니면 편안한 주행감을 더 좋아한다거나 운전의 재미보다는 이 차의 실용성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혼다 어코드 터보를 시승을 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승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토캐스 2-1이었습니다.